그다음 좀 주제를요. 안철수로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안철수 주제로 했더니 패널이 4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도 안철수를 이렇게 대변해주고 옹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그러던데 거기에 뭐 아니 근데 저는 바로 오기 직전에 김영진 교수하고 있는데 김영진 교수는 안철수의 성공 가능성을 엄청 높게 보시는데. 그래 그 질문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객관적으로 예전보다 엄청 영향력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비중도 떨어져 있고 가치 평가도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들 여야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개인 행보로는 지금 안철수 상당히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안철수 전문가 황 소장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문왕의 허가를 받고 나왔다고 봅니다. 문왕이 요즘 철수 뭐하노 팔로알토에서 놀고 있습니다. 마라톤도 좀 하고. 그 뭐 철수 마라톤은 이번에 뉴욕에서 했고. 예, 철수 이번에 한번 뛰라 해라. 만약에 지금 저 양반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자유롭게 창당하고 나오고 하면서 물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절대로 한국당과 통합이 안 된다. 또 통합을 하려고 꿈도 안 꿀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안철수가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황 안철수는 소장 전에 그 국민의당 쪼개고 붙었을 때 뭐라고 진단했나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안철수는 결국은 지금 한국당 앞마당에다가 중도라고 알박이를 해가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한국당의 최대 아하. 딜레마는 안철수가 될 거다. 실제로 한국당이 유승민이나 보수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로 인해서 일는 데미지가 저는 더 클 거라고 보고 지난번에도 있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영남에는 어차피 안철수 세력이라는 게 원래 별 볼 일 없는 거고 영남 선거는 한국당에 거의 영향이 없을 거고요. 정당 득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정당 대표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수도권에서 이번에 이제 뭐 결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안철수 당이 열어놓으면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건데 그 각 지역구마다 예를 들어서 한 5%, 10% 정도만 먹어도 선거 결과에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 있지요. 만약에 굳이 안 나왔다 하면 한국당으로 갈 수 있는 표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본인이 세상에 안 보세요. 좋은 환경도 아니고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잘 안 되기가 쉬운 저런 상황에서 나는 출마 안 한다. 그런데 나는 중도 실용 정당을 만들겠다. 보수하고 통합은 안 한다. 이러면 안철수가 또 뭐 팻말 중에 속셈을 드러낸 가장 큰 이야기가 뭔가 하면 1대1 구도가 문이 원하는 거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간첩이다라고 옛날부터 항상 그 사람은 이쪽 간첩 저쪽 간첩을 해왔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번에 총선을 거의 아마 한국당 총선을 겨우 쉬어서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거를 출마해서 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상당수 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치명적인 타격을 지역구와 이 비례대표에서 가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성공할 만큼 얻지는 못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교섭단체도 못 얻을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부분을 교섭단체 못 얻을 거다. 지금 호남에 저걸 다 틀어 모아가 끌고 모은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교섭단체에 안 갈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굳이 저렇게 나는 출마 안 한다면서 정당을 만드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순수하게 봐줘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래서 안 입장에서는 나는 적당히 저 사람이 항상 한 게 발을 디뎠다가 또 적당히 빼는 이런 역할을 잘하잖아요. 지는 출마 안 하면서 이래서 한국당이 완전히 몰락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황교안이부터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다 보내놓고 제가 봤을 때 문이 힘이 좀 빠지면 이제 자기가 이 보수를 접수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꼼수거나 아니면 이번에 한 20석이라도 되면 문이 제가 봤을 때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개헌을 했을 때 그 캐스팅 보트 개헌에 그런 부분 한 20석 정도가 그걸 역할을 해서 자기를 또 힘 빠진 이원 집정부제 하에 대통령을 한번 해보거나 이런 생각을 뭐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안철수 이상으로 복잡하게 생각해 주는 거 아닌가요 혹시? 복잡하게 생각해. 안철수는 간첩이에요. 옛날부터 내 이명박 간첩이라고. 제가 안철수가 지입으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결국은 이번 선거는 해방하러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늘 그 대한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항상 가졌던 김두관에서 안철수까지 대한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김동우 대표. 예, 과거에 그 2012년도에는 상당히 안철수한테 뭐 기대하는 바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경선에서 이렇게 이 본인이 포기했을 때 참 굉장히 안타깝게 그 받고 그때 이후에 때문에 코피가 지금 나고 있고. 그 이후에 그 본인의 또 이렇게 이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이 당을 또 만드니 뭐 어쩌다가 또 이렇게 그 민주통합당으로 이렇게 합당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대선에 나오고 그 대선에서 지고 나서 또 이 당을 살리겠다고 또 당 대표에 나오고 그다음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이제 영국 갔다 미국 갔다 돌아왔는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가 이 중도 보수 통합 관심 없다. 예, 그리고 자기는 중도적 실용 정당을 만들겠다. 당연히 그 안철수다운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실제 정치 세력화에서 우리가 이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의 그 돌풍에 국민의당이 정당 명부 26.74로 2등을 했는데 민주당을 제끼고 그 표들이 어디서 왔는가 어느 쪽에서 흘러왔는가가 굉장히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같으면은 정치 학계에서 그 분석도 나오고 그러는데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피부적으로 이렇게 그 접해 보니까 이 수도권에서는 거의 이렇게 보수에서도 빠지고 진보에서도 좀 빠지고 뭐 그랬더라고. 이게 어느 한쪽만 쭉 빠진 게 아니고 양쪽에 다 영향을 주고 지역에 따라서 좀 더 이 보수 쪽에 더 많이 빠진 데도 있고 또 진보에서 많이 더 많이 빠진 데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당 표가 그 정당 득표가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그 밑에 그 깔아줬던 게 호남표였어요. 호남표. 이게 수도권 호남표들이 그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만큼이나 안철수를 지지했다. 이게 자기들은 새로운 대안을 그 찾고 싶었으니까.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의 모습을 지금 이제 거의 호남 이 유권자들한테는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 본인은 왜냐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은 그게 뭐 심청 이 FCI를 해가지고 거기다 드러났다 보고서도 뭐 온바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자기는 전체적인 추이가 사람들 언론이 그럴 뿐 자기는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 또 강주 간다 그러잖아요. 갔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갔죠. 강주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그 안철수의 어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과 현재 보수야당이 한골 탈퇴를 실패한 모습들이 또다시 안철수한테 룸을 제공하고 있다. 근데 그 룸은 어떤 국민과 유권자에 의한 룸이 아니고 이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는 보수 통합 보수야당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그걸 갖다가 잔뜩 띄워주고 그런 게 보수 언론에서 안철수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그 인터뷰도 해주고 띄우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어제 그 안 하겠다 했지만 뒤에 한 말 자기가 마지막에 뭐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그 나오거든요. 저는 안철수도 그런 정치적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본인이 출마도 안 하고 자기가 만든 그 당이 이 운명이 어찌 될 것이냐 이게 연동형 비례제 그때 10% 정도 받아가지고 10%만 받으면 월척인 거죠 이게. 예, 월척인데 그 어려울 것이다 좀 봐요. 박찬종 의원이 옛날에 신정당 만들어서 92년 총선에서 그때 인기는 많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6% 받았어요. 3% 넘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총선 전에 자기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보수 통합에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기여하지 않는다면은 할 역할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단적인 근거는 호남표가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 총선 이후에 어떤 보수 지형의 어떤 개멸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입지를 가지고 여기 사냥터는 보수가 될 거다라고 보고 지난번 대선 때 한번 보수 쪽에서 이 문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쫙 올라갔잖아요. 그거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본인의 또 하나의 정치 실험은 저는 굉장히 그 참혹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네. 제가 앞서 이번 총선을 전망하면서 민주당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또 예.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3 중도지대에서 안철수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뭐 저하고 토론하셨던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국 사태 겹치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극한 대립, 진영 간의 갈등, 뭐 이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 불신, 혐오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의 뭔가에 기대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그것이 안철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진영 정치, 꽉 막혀 있는 이 극단의 대립 정치를 구도를 깨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여전히 안철수라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그러니까 캐션 마크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팔자가 이 바이러스 잡는 게 팔자라고. 그래서 지금 기존 정치는 낡은 정치 바이러스고 두 종 다 바이러스네. 예, 다 지금 그 낡은 정치 바이러스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러면 쉽게 뭘 이야기합니까? 새 정치 백신을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 정치 백신은 그럼 유효기간 없습니까? 벌써 2011년부터 나와가지고 벌써 9년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뉴 버전으로 공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옛날에 가면 그 예를 들면 새 바이러스 백신을 사서 해봤는데 그게 안 먹혔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4년 전에 일종의 또 기시감 같은 게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실용적 중도 정당을 이야기했는데 이 제3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3당을 하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년 전에 상당히 국민들이 그 기대를 갖고 국민의당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국민의당 깨고 만든 게 지금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그럼 바른미래당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철수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4년 전하고 똑같은 모습이네? 뭐가 변했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국민의당 바람이란 거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도권에서 상당히 국민의당이 정당 지지율이 높았던 거는 이 수도권에 있는 그 호남 출신 분들이 지역에서는 지금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경쟁이 약하니까 못 찍고 그건 아마 한국이랑 못 찍으니까 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한테 찍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정당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수 국민의당을 밀어줬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의 기반 없는 상태에서 중도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전한 모호성이에요. 지금 실용적 중도 정당을 한다는데 실용이란 말은 정말 좋은데 말 좋죠. 말 좋은데 그럼 구체적인 대안은 뭐라는 겁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럼 자기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면 뭐 재정 건전성? 그럼 이 두 가지 문제가 충돌했을 때 자기는 뭘 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여전히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현실의 바닥에 뛰고 거기서 자기가 앞서서 붙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신선처럼 것처럼 난 구름 위에 있으니까 니네들 잘해봐라. 내가 열심히 내가 조금 선풍 불어줄게. 이런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 지금 실용적 중도 정당이라는 새롭지 않은 이러한 정치적 구호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해피하겠죠. 어차피 저쪽에 이 보수 대통합신당에도 안 간다고 하니까. 예. 좀 덧붙이자면은 본인이 총선 출마 안 한다. 난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 정치 지도자가 총선을 앞두고 뭔가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례가 있었어요. 문재인 그 당시에 그때 총선 출마 안 하고 뒤에서 백의 정권한다면서 자기가 했잖아요. 20대 총선에 안 나왔거든. 총선을 아예 안 나왔는데. 아예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걸 배심하는지 19대는 현직 유지하면서 했었고. 네. 20대 그겠죠. 하여튼 그거는 근데 그가 뭐 경험은 다르죠. 그거는 이렇게 경험은 다르죠. 만들어져 있는 구축되어 있는 정당이고 정당이 이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메시지나 이런 부분이 뭐하든 말든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그게 본인이 앞장서야 되잖아. 그렇죠. 앞장서 깃발을 들고 해야 되는데 나는 출마 안 한다. 예를 들면 자기가 뭐 비례로 자기는 뭐 배수진을 치서 10번을 한다든지 뭐 짜든지 뭐 이 지역구 출마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자기가 그런 말 하기 전에 안철수가 들어와서 이 보수통합을 하지 않고 이 제3정당을 한다면은 본인은 당선될 수 있을까? 지역구 출마했을 때
그래서 본인이 노원병은 뭐 그 친구 생각해서 뭐 노원병은 안 나온다 이런 말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수도권 경기도 어디에 나온다 이런 말도 있고 했는데 그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어디든 간에 만만치 않을 당선 것이다. 가능성 자신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난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다. 이게 그래서 그 당이 앞으로 그게 합류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이게 그 예를 들면은 이태규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이 뭔가 보수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깨진 마당에서 그걸로 또 갈 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새로운 보수당 있는 사람들은 유승민이나 깨지도 보수 통합으로 가요. 가는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갈 수도 없어. 이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은 만들어지고 가겠지만 이 손 대표도 뭐 그게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바른미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파워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나는 그 자기 불출마 선언은 이거는 너무 자기 틀에서만 쳐다보고 있다. 예. 아까 보니까 다 뭐 지금 뭐 우리가 논평 분석이라는 것이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심각한 거라고 얘기했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됐는데 어떻습니까?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다 공통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는데 상대적인 기회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홍 소장님? 상대적 기회가 크게 없지요. 없다. 예. 상대적 기회를 얻으려면은 일단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일정한 수준의 정당의 틀과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더더기나 대선을 두고서 어느 정도의 집권 세력으로서의 거기는 내세울 게 안철수밖에 없는데 집권 가능한 어떤 그 정치 세력, 정당 뭐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철수는 지금 그걸 아예 만들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반사 이익을 받아 놓더라도 그걸 받아 먹을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그릇 자체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는 제가 볼 때 상대적 반사 이익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더기나 지금 호남에서는 사실 조금 혼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그 당시 국민의당이었나요? 선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물 경쟁력이었습니다. 인물 경쟁력도와 더불어 안철수 후보의 그 처가적 배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때 그 호남 그 세력들하고 결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다시 그 세력을 봉합을 한다 하면은 이거는 코미디가 되어버리는 거고 이러다 보니 제가 봐서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는 그런 어떤 틀이 그릇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필요할까 같은 지역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것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다 정당을 만들려고 했을 때 과연 그 정당이 만들어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혹평이 나오는 게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다른 정치적 그 역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몰려가지 않나 보입니다.